반지 그려봅시다. 고마루 반지죠. 고마루 반지 이제 스톤이 깔려 있는 건데, 이렇게 좀 빈 공간이 신경이 쓰일 수가 있겠지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뭐 적당히 발 넣었으면 네, 살짝 무시해 주시면 됩니다. 충분해요. 이렇게 비어 보이지 않을 겁니다. 원래 한 이만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너무 빈 곳이 아니라면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이거는 맨 처음에 연습할 때 그렸던 거고, 이거는 뭐 첫 번째 영상에서 보셨겠죠. 이렇게 빈 공간은 이렇게 더미 발로 요런 거 가짜 발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가급적이면 같은 크기의 스톤을 쓰고 싶어서 이랬던 겁니다. 이거 다 2mm죠. 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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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mm. 만약에 스톤을 점점 뭐 작게 해서 했다면 뭐 좀 더 예쁘게 채울 수 있었겠지만 시간은 더 오래 걸렸겠죠. 그래서 이건 연습할 때 했던 거는 이 다른 크기의 스톤을 최소한으로 해서 했던 거고, 이거는 어떻게든 끼워 맞추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스톤 베어라는 것도 지금은 중심선이 이거죠. 중심선을 먼저 그리고 뭐 나머지 채워나가는 뭐 그런 방법이었고, 중심이 중요하지 않고 만약에 외곽선이 중요했다면 외곽선을 먼저 채우고 그 다음 뭐 안쪽을 채우는 그런 방법을 썼을 겁니다. 여러 제품을 많이 보세요. 시중에 팔리는 제품들 보고 내가 그리는 제품이 어떤 제품하고 맞는지, 그리고 그 제품은 어떻게 스톤을 배열했는지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본인 의도가 난 외곽선을 채우는 게 좋아 라고 했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거 그리겠다는데. 자, 해봅시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한참 초보 때죠. 지금도 뭐 이렇게 썩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스톤을 많이 배열하는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큰 두려움이었어요. 공포였고, 저걸 어떻게 배열을 해야 되나, 어딜 기준을 잡아야 되나, 그런 것들이 참 저를 힘들게 했었습니다. 뭐 일단 원 하나 그리죠. 이번에는 포인트 10개짜리 원을 그릴 겁니다. 이제 고마루 형태를 할 때 8개짜리랑 10개짜리랑은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은 8개짜리 원을 그려보고 그 다음 뭐 10개짜리 원을 그려보고 해서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지금 잠깐 뭐 비교를 해보죠. 아이고, 얘는 돌려야죠. 90도 돌려주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당연히 점의 개수가 다르니까 표현하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표현에 한계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아이고. 지금은 잘 모르겠죠. 왜 잘 모를까요? 그거는 이제 안쪽에 원이 없어서 그래요. 컨트롤 C, V, 그 다음 잠그죠. 이렇게 해서 아이고,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또 모르겠죠. 그건 제대로 안 그려서 그래요. 적당히 늘려주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고마루 반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형태가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고마루다 라고 했다면 점 8개가 아주 좋은 도구가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다 싶으면 점의 개수를 늘리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적당하게 늘려주고, 네. 이 고마루 형태가 처음에는 좀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뭔가 이상하고. 근데 의외로 이런 형태의 반지가 좀 제법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대문에 가세요. 남대문에 가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보세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것도 한번 몇 개 사보고, 그리고 사진을 찍어 보세요. 여기 이제 프런트 뷰처럼 사진 찍어서 비교를 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좀 완만하게 좀 부풀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네, 그렇게 하기엔 네, 여러 가지가 도움을 안 주고 있죠. 어찌됐든 지금 중요한 건 포인트의 개수가 늘어나니까 훨씬 더 고마루가 좀 디테일해졌다고 해야 되나? 좀 만질 수 있는 게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점을 10개로 했다. 왜? 고마루 좀 10개 점 가지고 그리고 싶었으니까 인 거죠. 괜히 10개를 한 게 아니고. 자, 그럼 여기서 직선 돌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1.5mm 보스 사이드 양쪽으로 1.5mm 하시고, 그 다음 간격 띄우기 한 0.5 정도 하겠습니다. 이것도 0.5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바로 고마루 형태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 옆에 이제 이 테두리가 있냐 없냐에 그런 차이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는 있는 게 좋다 그러고, 어디서는 없는 게 좋다 그러고, 또 어디서는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면 잘난 체 좀 하세요. 다른 제품들 다 이런 거라고. 만약에 태클을 걸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사실 별 생각이 없는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냥 알아서 예쁘게 해주세요가 많죠. 그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알아서 예쁘게, 아니 알아서 챙겨주세요, 그런 게 제일 무서운 말이죠. 자기 생각에 좀 부족하게 챙겨주면 삐질 테고 그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네, 이 방향으로 다 선택을 하고, 스케일 가지고 좀 놀죠. 아이고. 네. 이렇게 여기 안 잠궈 놓으면 막 비집고 들어가려고 그래서 좀 그럽니다. 그리고 영상을 찍으려면 좀 단축키를 좀 가급적이면 안 쓰기 때문에 저렇게 꺼내 놓고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이고, 이게 아니죠. 가운데만 선택하고 볼륨 줘야 되니까, 그 다음 2D 스케일로 적당히 늘려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볼륨을 잡기 시작하죠. 여기가 많이 넓어지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안 된다기보다 좀 손가락이 거북해지겠죠.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가 약간의 틈은 있지만 그렇게 넓은 틈은 아니죠. 만약에 이런 거 신경 안 쓰겠다, 그럼 마음껏 넓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걸 좀 신경 쓸 거다 라고 했다면 좀 적당한 두께가 필요하겠죠. 그 내가 허용할 수 있는, 아니면 그 시장이 허용할 수 있는 이 반지 옆면의 두께가 몇 밀리인지 알아보는 것도 본인한테 아주 좋은 재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만의 데이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볼륨을 잡아줬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옆면을 로프트로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하는 지금 이제 영상을 찍는 이 방법은 아주 많은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꼭 뭐 스톤 배열할 때 뭐 잘라서 뭐 스매시라든지 아니면 UV, 여기 이제 이름이 뭐니? 네, 크리에이트 UV 이런 걸로 하든 뭐 기타 등등 방법이 있습니다. 아, 또 말이 섞이고 있는데 아무튼 꼭 그렇게 플로어랑 서피스만 써서 올리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플러그인들을 이용할 수도 있을 테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도 적당히 커브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여기서 또 커브 그리고 뭐 이렇게 또 미러 해가지고 이 커브 가지고 잘라서 쓸 수도 있겠죠. 결합하고 그 다음 윗뚜껑만 따내고 이 따낸 걸 자르고 하면 네,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근데 여기 어떻습니까? 여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부터 난 이렇게 할 거야. 빈 공간이 금속면이 넓은 것이 점점 좁아지게 이런 표현을 하고 그 안에 스톤을 넣고 싶었다면 이렇게 자르면 되겠죠. 하지만 난 그게 아니다. 나는 정확하게 하고 싶다 라고 했다면 이런 방법을 쓰는 거죠. 그리고 라이너 안에 이 스톤을 배열할 수 있는 방법, 뭐 배열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배열이 많죠. 이런 것들을 써서 배열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꼭 제가 쓰는 방법만 쓰지 마세요. 제가 지금 쓰는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 기초다. 아, 이게 기본 방법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스톤을 올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움직여야 되는 경우가 꼭 생기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려면 이 위에 박힌 상태에서 움직이려면 힘드니까 히스토리가 걸리는 상태에서 움직이려면 플로우랑 서피스 따라 흐름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에서 시작하는 거죠. 아이고, 뭐란 거야?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는 거니까 항상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방법이 맞고 다른 방법이 틀린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익숙한 거 쓰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기 생각에 제한을 두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간격 띄우기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얘가 이제 스톤이 박혀 있는 거라고 하면 얘가 이제 서피스 표면이겠죠? 이 X축이. 그럼 X축에서 얼마만큼 튀어나와 있느냐, 나는 이 발을 쏙 집어넣고 싶다 라고 했다면 이 끝과 끝을 이 중심에서 여기 한 0.75를 띄어야겠죠? 나는 살짝 튀어나와도 괜찮다고 생각해 라고 했다면 한 0.65 정도, 0.1 정도 튀어나오는 건 뭐 괜찮아 라고 생각했다. 왜 괜찮을까요? 어차피 조각 하시는 분들, 뭐 스톤 끼워서 좀 때려 물리는 분들이 누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눌리는 것도 감안해서 0.1 정도 눌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할 거라고 했다면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 회사는 별로 눌리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했다면 맞춰서 해야겠죠. 근데 이 반지에 따라서 얘를 그냥 뭐 이렇게 간격 띄우기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이 윗면에 올리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냥 그런 거니까 그런 경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네, 쑥 집어넣는 경우는 왜 집어넣을까요? 왜 이 안쪽으로 꼭 집어넣어야 되지? 그거는 이제 이 다른 면들 손 볼 때 방해되지 말라고 일까요? 저는 뭐 다양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뭐 그런 방법,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이 표면에 손 볼 때 막 여기에 막 이 사포질을 해. 그러면 이 끝에 사포질을 하기 힘들겠죠. 어떨 때 힘들죠? 이 위에 어떤 그 요런 개체가 딱 박혀 있어. 그러면 이제 여기 사포질 하기가 힘들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 쏙 들어가 있어. 이 정도의 위치에 있다면 사포질이나 줄질하기가 편하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이런 거라기보다 명품들, 어떤 뭐 비싼 제품들 제작하는 그 영상을 한번 보세요. 이쪽 용어로는 뭐 생조각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조각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형태의 금속이었겠죠. 그럼 이 금속에 스톤을 넣고 발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파고 들어가야 되죠.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처음에 이제 여기다 뭐 이렇게 표시를 해요. 뭐 도장이나 뭐 그런 것들로 뿅뿅뿅, 아니면 뭐 살짝 뭐 컴파스 비슷한 걸로 찍겠죠. 그래서 콩콩콩콩콩 찝어서 자리를 만들어주고, 핸드피스 그걸로 살짝살짝 파고, 그 다음 구멍 판 것의 사이사이를 조각도로 쳐내겠죠. 그렇게 해서 발을 만듭니다. 뭐 생조각을 딴다 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상당히 힘든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게 그 방법으로 했다면 파고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발의 높이는 이 표면의 높이와 같아집니다. 그렇겠죠? 한번 그 명품 주얼리 영상을 여러가지 메이커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유튜브에 뜰 거예요. 제가 지금 정확한 링크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정석은 생조각을 딴다라고 했다면 정석은 뭐냐? 발의 높이만큼 둘러야겠죠. 그런 겁니다. 근데 저는 그냥 0.65 정도로 하겠습니다. 별 신경 안 써요. 그냥 적당히 들어갔으면 됐지 뭐 라는 생각,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때그때 다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커브가 있죠. 그 다음 커브의 외곽선을 따냅니다. 풀이를 할 거야. 저는 이 가르치는 분들이 좀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뭐 원 누르시고요, 점 몇 개 하셨어요, 뭐 그거 하시고요, 요거 하시고요, 요렇게 하시고 결합하시고요, 그 다음 뭐 안쪽 거 오른쪽 클릭해서 떼내시고, 이렇게 하면 뭔가 막 잘 설명하는 것 같죠. 탁탁탁 막 빠르게 이렇게 하시고 뭐 펴시고 막 이러지 말고요. 제가 좀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이게 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얼마만큼 들어가야 될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급적이면 그냥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간격 DB 할 때 느슨하기로 했나? 별 상관없어요. 그렇게 큰 차이 없을 겁니다. 궁금해지는데? 그럼 또 해봐야지. 그러니까 이 본인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했다면 생각할 수 있는 소스를 줘야죠.
생각하는 할 수 있는 소스도 안 주고 대신 뭐 하는 거야? 그 뭐 광고도 있잖아요. 뭐 창의력을 뭐 말로 강조하는 사람. 이 어떤 뭐 가구 광고 같았는데 창의력 좋죠. 네. 창의력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전처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뭔가 베이스가 필요한 거죠. 그럼 그 베이스는 누가 줘요? 네. 학생들을 가르치는 바로 여러분들이, 혹시나 뭐 가르치는 분들이 본다면, 사실 몇몇 분 보는 분 제가 네, 찾았습니다. 참 재밌는 분들 많아요. 양심에 털이 났어 막. 자, 뭐 넘어가겠습니다. 어찌됐든 뭐 저는 뭐 네, 완벽하게는 이런 말은 좀 그렇고, 뭐 어찌됐든 전 오픈하는 입장이니까 좋습니다. 근데 좀 양심에 털이 안 났으면 출처는 좀 밝혀주세요. 이 영상에 이렇게 있다. 너희들도 가서 공부해라. 그러면 안 됩니까? 부끄러워요? 본인이 공부하는 게? 바보 아니에요? 선생님은 공부 안 합니까? 자기개발 안 해요? 유명한 교수들은, 아니 뭐 기본적으로 교수라고 하면 1년에 써야 되는 그 논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량이. 왜 그래요?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발전이 있어야지 그 발전된 지식들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지. 그러면 학생들은 계속 학생인가? 그거 아니잖아요. 당신이 뭔가 던졌을 때, 선생님들이 뭔가 학생들한테 던졌을 때 다시 오는 게 많단 말이죠. 타인을 가르칠 때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예요.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배우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이 가진 걸 그렇게 콕콕 숨기고, 그래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 오픈해도 되니까 꺼내놓자, 그런 거예요. 참 재밌는 분들이네. 뭐 어찌됐든 좀 부탁입니다. 저도 좀 구독자 좀 늘리고 싶고, 그래요. 알림 설정 당연히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뭐야, 이거 숨겨놔야지.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좋죠. 그럼 좀 제 영상 보고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상부상조 좋잖아요. 출처도 좀 밝혀주세요. 유튜브에 좋은 채널이 있더라, 나 이거 보고 니네들 가르쳐주는 거야, 그랬으면 좋겠다. 외곽선도 안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출처를 밝히는 선생님들도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물론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고요. 자기 학생들한테 이 채널 말해주고 있다, 감사하죠. 그리고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게 이제 이 채널을 운영해 보시면 아는데, 통계에 가보면 어느 시간대에 갑자기 이제 보는 사람이 확 늘어날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구독자 수가 몇 명 안 되니까 그걸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이건 있을 수 없는 명수인데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확 누군가가 말했다는 거죠. 가르치시는 분, 아니면 이 영상을 접했던 어떤 구독자분이 아는 사람들한테. 근데 이제 막 늘어나는 범위가 한 뭐 두세 명 내외다 라고 하면 그냥 친구들일 테고, 그게 아니고 막 몇십 명, 50명, 60명이 갑자기 빵 뜰 때가 있어요. 제 구독자가 몇 명 안 되니까 이제 50명, 60명이
들어오면 돈 빵 뜬다고 표현합니다. 갑자기 보는 분이 뽕 늘어나서 이 시간대 그러면 어떤 고마운 분이 학생들한테 말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자, 별 얘기 다 합니다. 25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원래 이때쯤은 끝나야 되죠.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게 끝나요. 그럼 여기서 어려운 건 뭐냐면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될 게, 자, 저는 지금 일단 막무가내로 파고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죠. 정석에서 벗어난 겁니다. 정석이라기보다 예전부터 있어왔던 방법에서 벗어난 거죠. 뭐가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금속 상태에서 이렇게 파냈다고 그랬죠. 그럼 만약에 이제 이 선이 U 방향 아이소 커브가 기본이 되는 선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부터 뭐 2mm짜리 뻥뻥뻥뻥뻥 파냈으면 쭉 정해져서 이 라인을 먼저 정하는 게 아니라 스톤을 배열한 다음에 라인이 설정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 말이 뭐냐면, 인터섹션이 어디 갔어? 뭐 5만 개 막 잡히고 그러니? 포인트? 자, 이렇게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갑자기 귀찮아지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2mm. 그 다음 복사. 이렇게 놀고 있네 아주.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팔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죠. 이렇게 이게 뭐 드릴로 팠다고 합시다. 이거 드릴이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만 더 넣을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끝선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물론 이 끝선도 뭐를 포함해야 되죠? 발을 포함해야 되죠. 이게 발이라고 합시다. 발이 들어갈 자리도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발을 자리 만들고 나서, 그러니까 발을 만들려면 얘를 더 파냈겠죠. 이 홈을 팠을 겁니다. 이렇게 홈을 파고 R자리 파고 얘를 이쪽 주위에서 갈라버리면 발 2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이 방법이 거꾸로 된 거죠. 홈을 먼저 파고 들어간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부터 써왔던 방법, 나름 이 전통적인 방법을 쓰려면 일단 언뜻 생각나는 건 간격 대비를 합니다. 하고 이 커브를 기준으로 배열을 하고 그 다음 파내면 되겠죠. 아니면은 숨기고 이딴 거 만들기 전에 일단 이것만 좀 갖고 올게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건 빠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방법 그냥 일단 파고 스톤 배열하고 남는 자리 대충 끼워 넣고 좀 부족하네 싶으면 스톤 좀 작게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인 스타일이기도 하고 전체적인 이 작업 공정을 생각해 봤을 때 최대한 같은 크기의 스톤을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양한 스톤은 가급적이면 안 쓰죠. 끽해야만 2종류 내지 3종류만 쓸 수 있게 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건 같은 크기겠죠. 2mm짜리 가득. 그러면 조각사들도 편하고 나중에 수리 들어와도 편하고 그런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같은 크기로.
이렇게 해서 네, 0.65 해주고. 야, 나 이거 네, 지워버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 전체적인 면을 먼저 간격 띄우기 한 다음에 이 면에 막 배열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쓸 거니까. 여기서 뭐 이 옆면은 일단 날려버릴 수가 있겠죠. 기준으로 막 배열하고 나서 위 뚜껑 자르고 그 다음 투레일로 메꿔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좀 더 예뻐지겠죠. 라인도 깔끔해지고 그럴 겁니다. 이래서 제가 좀 영상 두 개 다 같이 시청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스톤 배열은 뭐 디테일한 설명은 안 할 거예요. 다 배열하면 시간 너무 오래 걸려. 벌써 30분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건 뭐 첫 번째 영상으로 가름을 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닥에 깔아야 되는 거죠. 바닥에 깔 때 스매시나 크리에이트 UV를 많이 씁니다. 일단 깔아보죠. 자, 얘를 썼을 땐 이렇게 깔립니다. 이 사각형은 뭐죠? 큰 사각형은 이 점들, 서피스는 없지만 이 점들, 컨트롤 포인트, 그걸 형상화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는 당연히 얘겠죠. 이 설명을 잠깐 하자면, 만약에 이 위에 어떤 내가 원하는 문양을 커브를 올리고 싶었어요. 그럼 이런 걸 올리고 싶다 라고 했다면 크리에이트 UV 오른쪽 누르면 네, UV 커브를 적용하겠다 라는 게 있죠. 만약에 이 두 개만 잡고 오른쪽 누르고 얘를 하면 이렇게 돼 버립니다. 제대로 안 들어가요. 이게 이 외곽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위에 얘를 올리고 싶다면 다 선택해야 됩니다. 다 선택하고 이렇게 올리면 나름 제대로 올라가는 거죠. 갑자기 생각나세요. 그 다음 스매시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못생겼죠? 그럼 야, 이거 뭐야, 이걸로 펴야 되나? 하고 이걸로 한번 펴봅니다. 근데 뭔가가 안 되죠. 야, 이게 아닌가 봐.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도움말을 보겠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뭐 편답니다. 응? 좋았어. 근데 그냥도 펴줄 텐데 왜 안 펴질까요? 아까 예제 여기 도움말에 나왔던 거랑 이거랑은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얘를 점을 켜보죠. 그리고 얘로 수축을 합니다. 축소인가 수축인가 아무튼 했어요. 그럼 이렇게 다르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얘는 이렇게 빙글 말려 있는 거랑 같은 거죠. 점이 그런 형태를 띠고 있죠. 이렇게 잘려 있지만 컴퓨터는 이 라이너는 이걸 이렇게 인식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이렇게 그럴지도 몰라요. 사실 저 이 테스트 해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얘를 펴보죠. 안 되네. 넘어갑시다. 저건 좀 네. 투영까지 해야 돼? 예제처럼 답답해집니다. 아무튼 이건 아닐 거예요. 무슨 투영을 해고 안 해고 뭐가 명령이 되네 안 되네 그게 아니라 그냥 안 되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자, 아무튼 이건 제가 예전 영상에서 좀 설명을 했을 것 같아요. 안 했나? 기억 안 나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해보도록 하죠. 네, 여러분들은 도움말을. 아씨, 궁금해. 이게 뭐 모양이 복잡해서 안 펴질 수도 있지. 차수 바꾸고. 온롤. 안 되네요. 될 텐데. 아무튼 뭔가, 네, 나중에 좀 시간을 가지고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갑시다. 이거 할 때가 아니죠. 벌써 36분이 다 가는데. 이렇게 폈더니 스매시가 안 되더라. 그래서 얘를, 에이씨, 그냥 하자. 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를 수축을 하고, 축소인가? 아무튼 이걸 하고, 그 다음, 아이고, 스매시를 했더니 왜 좀 봐줄만하게 펴지더라가 아니네. 안 펴지네요. 그렇다면, 네, 그렇다면 리빌드를 한번 해봅니다. 뭐 허용오차 저는 지금 100분의 1로 해놨으니까 1000분의 1이면 뭐 결합도 되고 뭐도 되고 다 되니까 오케이. 이걸 꼭 확인하세요. 됐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펴보죠. 됐습니다. 그냥 뭐 그런 대로 쓸만하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누른 것 같은 그 정도? 네, 그렇죠. 여기가 높이가 세로 길이가 그렇잖아요. 대충 6.35. 근데 원래는 어디 갔니? 분석에서 네, 9.41이죠. 3mm 어디 갔어? 없어진 겁니다. 설명이 막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잠깐 끊고 가요. 자, 일단 펴야죠. 네, 펼 때 네, 축소도 해주고 재생성 리빌드도 해주고 그 다음 스매시 해서 폈죠. 그 다음에 얘도 잘 갖다 주고 90도 회전하고 그 다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적정거리 이동해주고 그 다음 얘도 한번 합시다. 재생성 똑같은 네, 그걸로 해주면 이렇게 필요없는 커브가 갑자기 나오네요. 지우고 복사 이렇게 뭐 바로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여기에 점 또 만들기 귀찮으니까 0으로 이동한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네, 그냥 뭐 적당하게 배열하세요. 뭐 이렇게 어차피 조절할 거니까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가장 기본적인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팁들은 생략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가 보세요. 재밌어요. 자기만의 어떤 방법을 만드는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아주 큰 성취감을 줄 겁니다. 해보세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항상 똑같은 방법만 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 쉬워질까? 그런 것도 생각해보면 재밌겠죠. 저 올추 하다 보니까 뭐 제대로 잘 들어갔네요. 근데 이제 이 뒤에 발을 넣었을 때 아마 험한 게 달라붙고 그래.
개체 스냅이 가끔 짜증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발을 넣었을 때, 그리고 얘를 딱 물렸을 때, 이 남은 공간이 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출력할 때 붙어서 나오든가, 아니면 조각할 때 이 테두리 부분이 찍혀서 전체적인 상품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뭐 스톤과 스톤의 간격도 다들 말 많아요. 뭐 몇 밀리다 몇 밀리다. 글쎄요, 이건 좀 넓은 것 같고 살짝 더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살짝 줄이다 보면 이 발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나올 것 같네요. 얘는 잠그고,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공간이 뭐 1.2mm 아니 0.12다 라고 했다면 딱 갖다 놓고 이동을 해봅니다. 키보드 모델링 보조 기능 사용해서 됐지 뭐. 그 다음에 연습을 하세요. 눈대중 연습을. 만약에 난 눈대중이 안돼, 그러면 또 넣어야지 뭐. 이렇게. 저도 처음엔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되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려고 해서 막 난 100분의 1mm도 용서하지 않겠어 막 이런 거였어요. 용서해주세요. 근데 괜찮습니다. 적당히 보세요. 이렇게 했던 거 비슷하네. 그럼 땡큐 넘어가세요. 그 다음 이거 보면서 적당하게 됐어. 이렇게 큰일 안 납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줄이다가 여기를 보세요.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벌써 다 끝났구나. 뭐 의외로 잘 맞았나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게 이제 막 특정 간격으로 막 또 줄이다 보면 여기에 너무 많이 남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건 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적당히 봐가면서 하세요. 막 여기만 보면서 막 축축축축 줄이고 여기 딱 보면 또 많이 남았어. 그럼 다시 또 늘리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봐가면서 여긴 좀 좁고 여긴 좀 넓어 보이겠지만 정말 막 넓은 게 아니면 의미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뭐 어느 정도 물리냐, 어느 정도 물리게 하냐, 그거는 직접 찾아보세요. 직접 제가 출력해보고 하라 그랬죠. 그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책들도 있을 겁니다. 책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한번 곰곰이 생각도 해보고 저게 몇 미리 정도. 혼자 안 되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선생님이 계시다면. 만약에 선생님이 없어, 그러면은 일단 간단한 걸 하나 그리고 저런 스톤 박히는 거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거 들고 종로에 가든지 아니면 뭐 서울이 아니면 이 조각을 하시는 분들한테 찾아가세요. 얼마나 물리게 하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면 본인이 원하는 대답 말고 본인이 원치 않았던 더 좋은 양질의 지식들이 뿅 하고 튀어나올지도 모르죠. 많이 물어보세요. 뭐 교수나 뭐 그런 실무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아니면 뭐 바카스라도 하나 이렇게 사들고 가면서 물어보면 대답해 줍니다.
근데 제 입장? 아니 저의 생각은 여러분들이 그런 걸 직접 찾아가면서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기길 바라고, 그리고 또 그렇게 좀 물어보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많은 분들한테 물어봐서 이 다양한 그런 지식들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런 뭐 관점에서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죠. 아, 눈대중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좋았어. 그럼 나머지를 넣을 필요가 있죠. 그럼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몇 개나 들어갈까? 아, 2개는 더 들어가겠네 라고 했다면 여기 걸 쓰죠. 이게 2개 더하고, 그 다음 이 옆에도 막 들어갈 것 같은데 막 그립니다. 막 생각하지 마시고 아예 대충 막 이렇게 들어가겠지 뭐, 이렇게 하세요. 발은 나중에 넣을 거니까 발도 신경 쓰지 마세요. 대신 여기서 신경 써야 될 건 스톤과 스톤의 간격, 그것만 맞춰줘야지. 너무 딱 붙어도 안 되고 너무 공간이 커도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만 그랬죠. 왜? 4분의 1만 그리면 나머지는 대칭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대칭 좋습니다. 만약에 손으로 만들어야 된다면 대칭이 힘든 거겠지만 저희는 컴퓨터로 하잖아요. 컴퓨터 좋아, 대칭 미로 한 방이면 끝나. 얼마나 좋습니까? 손으로 대칭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그 고통의 시작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맞춰 나가는 겁니다. 대충 여기 간격 보면서 맞추는 거죠. 근데 좀 뭔가 틀렸죠. 이 틀렸다기보다 이건 틀린 게 아니지. 틀렸다기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배열을 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어떤 그 뭐 아르마딜로 껍질처럼 배열을 할 거냐의 차이인 거죠. 이렇게 배열을 할 거라면 여기 스톤 얘가 좀 작아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좀 작아져 봐. 이렇게 작아지면 되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내려갈수록 점점 작아지게 하든가, 2mm, 뭐 1.8mm, 뭐 1.5mm 이렇게 하든가. 그러니까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이 제품 느낌이 많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이제 배열이 점점 더 힘들어지죠. 대신 제가 생각할 때 제품은 더 고급스러워진다고 생각해요. 여기로도 점점 작아지게, 여기로도 점점 작아지게. 그럼 딱 반지를 봤을 때 여기에 시선 집중이 가운데로 되겠죠. 되게 좀 스톤 배열 자체도 고급스러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아이고, 뭐 어찌됐든 얘는 남겨두고 이 가운데 있는 얘들, 가운데 있는 애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이렇게 일단 이만큼 넣어보죠. 그 다음 얘만 올라갑니다. 살짝 공간이 좀 여기 좀 띄어져 있어야 되죠. 이거 컴퓨터가 멈추려고 그러면 불안해요. 예전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라이노 4.0, 3.0 때는 뭐 좀 하려 그러면 얘가 막 허해지면서 멈추고 막 생각도 하기가 싫습니다. 아무튼 여기를 먼저 설정했다고 치면 여기 이제 빈 공간에 넣어주면 되죠. 적당히 공간 봐가면서 이 정도면 괜찮다 라고 했다면 됐습니다. 그 다음 거 넣죠. 지금은 여기가 기준이잖아요. 여기가 가운데. 제가 기준을 그렇게 삼은 거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얘 다음에 누구예요? 얘겠죠. 이렇게
근데 벌써부터 네, 이거는 끝났어요. 더 작아져야 됩니다. 이건 뭐 나중에 하죠. 그 다음 지금 이렇게 키보드로 움직이고 있죠. 되게 좋아요. 모델링 보조 기능 사용해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면서 되게 좋아요, 모델링 보조 기능 뭐지 싶으면 라이노 기초 영상 그 환경 설정 그 편을 찾아서 보세요. 근데 뭐 됐고, 그러니까 최대한 같은 크기의 스톤을 쓴다 라는 전제가 있을 경우를 가정하고 작업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네, 이건 뭐 어떻게 들어갈 것 같긴 하지만 네, 아니죠. 됐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스톤은 뭐 3개, 뭐 2개는 당연히 필요 없을 것 같고, 얘들 얘들 얘네들 맞나? 얘네들이 작아지면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한꺼번에 하지 말고요, 얘를 몇 미리로 해야 될지 생각을 해봅시다. 3D 스케일 1.8 빼게? 너 꺼져. 1.8은 조금 네, 조금 타이트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쓰겠습니다. 여기가 공간이 많이 남죠. 이런 게 좀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탁 자르면 여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짜 발로, 더미 발로 채워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곡선으로 자르면 그런 게 좀 없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 그럼 이 옆을 이렇게 동그랗게 하는 거 어떠냐, 여기 좀 장단점이 있다 하면서 이 가짜 발을 좀 넣어서 채워야 될 경우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스톤의 크기가 작은 게 또 한 종류 더 들어가야 될 수도 있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네, 좀 설득을 할 수가 있겠죠. 좀 미묘해요. 뭐 하나 더 넣고 싶어. 그러면 여기도 한번 1.8로 줄여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냐? 그 다음 적당하게 가져다 놓고, 그 다음 것도 적당하게 가져다 놓고. 그 지금 하는 건 뭐, 네, 이 더미바를 쓰고 싶지 않다 라고 했을 때 사실 뭐 써도 전 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별 차이 안 나거든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되게 뭐 제가 성의 없게 얘기하는 것 같죠? 사실이 그런데 어떡해.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나만 신경 쓰는 거지, 그리는 사람만. 저 발을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야? 한번 액세서리들을 많이 찾아보세요. 아니면 졸리 제품 많이 부든가 하면 의외로 저렇게 빈자리 발로 채운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 1.2는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너무한 게 아닐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에도 발을 넣어야 되니까. 됐네요. 뭐 충분히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그만 발 2개. 여기 발 넣고, 오케이. 여기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으면 여기서 네, 조금 내려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다. 근데 여기가 또 너무 넓은 것 같으면 그냥 뭐 이렇게 하지 뭐 하고,
적당하게 타협을 합시다. 그 다음에 네, 여기 이거 1.8 한번 넣어야 되죠. 너냐? 아, 뭐 1.8이 야 간당간당하네요. 이런 게 좀 전 난감해요. 아씨 이거 이렇게 하면은 얘도 1.8로 좀 줄이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이 스톤 많이 들어가는 반지는 저한테는 엄청 큰 두려움이었어요. 아 집에 가고 싶다 막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거였습니다. 이게 좀 띄고 얘를 뭐 집어넣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답이 안 나온다. 그냥 얘를 좀 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얘 1.8이고 1.8이고 1.8 맞니 근데? 이걸로 한번 재봐야지. 맞구나. 얘가 또 뭐 1.7이나 그렇게 되면 또 종류가 하나 늘어나잖아요 스톤에. 뭐 이렇게 하면 대충 끼워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하면 너무 타이트하다. 뭐 스톤이 겹치면 안 돼요. 깨집니다. 끝이 이렇게 탁 하고 깨지니까. 그건 좀 조심해야죠. 됐어요. 그러면 얘네들도 하나 둘 얘네들도 1.7로 그냥 바꿀게요. 그러면 얘랑 해서 세 종류의 스톤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스톤을 똑같은 크기의 스톤을 쓸 수 없다면 좀 적은 가지수가 필요한 거죠. 일단 이렇게 놔두고요. 얘가 몇 밀이었지? 여기도 또 채워야 되잖아요. 맞춰 나가죠. 일단 일로 와봐. 너 꺼지고 뭐 잘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살짝 커져도 될 것 같아요. 1.3 그 0.1mm가 되게 크게 다가온다니까요. 이런 거 하다 보면 1.4 1.4 정도면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네, 그냥 뭐 발로 채웁시다. 아니면은 네, 뭐 원한다면 이게 미련이 많이 남다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만들면서도 스톤 페어라는 게 싫어요. 싫습니다. 되게 번거로워요. 고려해야 될 것도 많고.
이게 1.4였죠. 여기 빈자리 한번 넣어보는 거죠. 만약에 이제 정말 이게 신경이 쓰였다 라고 했다면 네, 넣어봅니다. 넣어보고 이거 답이 안 나오는데 싶으면 어쩔 수 없이 여긴 좀 작은가나 넣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1mm는) 아닌 것 같죠? 1.2 됐습니다. 1.2 이 발 배열할 때가 조금 난감할 것 같은데 1.1로 해야겠다. 그러니까 여기도 발을 해야 되고 여기 발, 그 다음 얘네들 해야 되니까 이렇게 발,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발로 해야지. 발 필요 없는 거 치우고 발이 이제 야야야야야야야야야 깜짝이야. 발을 이제 적당한 두께, 적당한 높이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일단은 얘는 다 잠그죠. 잠그고 발이 어디 들어가야 되나요? 여기 이제 대칭으로 때릴 거니까 여기 하나 둘, 그 다음 하나 둘 저거 빼야 되는데 하나 둘 하나 대충 여유있게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시작하는 거죠. 열심히 키보드를 눌러야 합니다. 플로롱 서피스, 레코드 히스토리, 리지드 에스 짠. 이제 올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야, 이게 이거 좀 이 발은 딱 맞추죠. 가운데로. 됐고 제가 여기서 실수를 하나 한 것 같습니다. 뭘 실수했냐면 아주 큰 실수를 했어요. 이게 잘못됐어요. 이게 이렇게 스톤과 스톤이 부딪히면 안 되죠. 큰일 났네요. 이것도 일단 밀어봅시다. 뭐 이 정도면 됐다 치고 됐네요. 땡큐. 막 마우스 휠 돌리기 귀찮으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냥 다 썼으니까 꺼져. 다음 얘도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다음부터는 똑같거든요. 자, 이 발이 이 세 개의 스톤의 가운데 와야 되냐? 아니면 위로 올라가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뭐 적당하게,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어쩔 때는 이 위에 이 스톤과 이 스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두 개의 스톤을 이거를 구부려서, 양쪽에 있겠죠? 얘 구부리고 얘 구부려서 얘네들을 고정할 거야 라고 했다면, 네, 이건 조금 위로 올리는 게 더 좋겠죠? 아니면은 얘를 위에서 꾹 눌러가지고 이 세 개를 고정할 거야 라고 했다면, 네, 내려가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 빈 공간이 좀 많이 넓어. 가운데 놓으면 막 얘가 막 이따만큼 커져야 돼. 그렇다면 저는 그냥 위로 올릴 것 같아요. 적당하게 뭐 빈자리만 좀 잡아주고. 좀 넓은 곳이 없네. 이런 곳이죠. 이런 곳. 이렇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뭐 얘네들을 얘로 물릴 건데 얘가 멀리 떨어져 있다면 좀 더 높아져야겠죠, 발이. 근데 두껍게 하기엔 싫은데 이걸 하면 만약에 여기에 좀 비는 게 배기가 싫어. 이런 것도 있을 테고. 근데 그렇게 깊게 고민하지 마세요. 아무도 태클을 안 겁니다. 그렇게 잘못하지 않는 이상. 적당하게 놓으세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제 생조각을 딴다고 했다면 이런 건 다 드릴로 파지는 자리고, 이 남는 요것들 있잖아요. 요 살들, 네. 이 살들이 발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살들이 어느 쪽으로 구부러질까요? 뭐 조각사 마음이지 뭐. 이렇게 구부릴지 위에서 때릴지 그럴 겁니다. 이렇게 여기 파내고 그런 이 생조각 느낌 나게 해달라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라는 생각이 지금 언뜻 들고 있습니다. 좀 많이 번거로워지겠죠? 많이 번거로워질 겁니다. 근데 뭐 나쁘진 않겠다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여기도 두 개로 못 가르니까 뭐 이렇게 파내고, 네, 적당히 가르고, 이렇게 또 가르고 뭐 할지도 모르고. 반지들을 루페를 좀 보세요. 전 이런 거 좀 본 것 같은데, 저렇게 생조각으로 만든 게 옛날 반지들이 주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발도 적당하게 배열하고 미로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여러 자료 화면이란다. 자료 사진들도 많이 찾아보세요. 스톤 배어를 어떻게 했는지, 발들을 어떻게 배치시켰는지, 발들이 어떻게 구부러져 있는지.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어라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몇 분이나 하는 거지? 아무튼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